뭐 올커트 프레싱도 좋고 지역 방어도 좋은데 어쨌든 대통령 비서실장이 아마도 그 미국 대통령이 해외를 순방할 때 대통령 비서실장을 동반하고 오는 경우는 아마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커트 프레싱도 좋고 다 좋은데 그런데 그것 때문에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굉장히 비상 상황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고.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 굉장히 그 협상이 능하고 독특한 스타일인데 거기에 대비해서 어떤 준비를 하셨는지.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어떤 방식으로 협상하는지 협상의 기술, 거래의 기술을 다 써놨더라고요. 이 실바 총리는 매우 우호적으로 우리 대한민국과 미국과 협상에 대해서 많은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어떤 점에 주의하면 어떤 이점이 있을 것이다 라는 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협조해 주기로 약속도 했습니다. 국민들이 최소한 실망하기에 해드리지는 않아야 된다라는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화도 거의 무리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기대하고 있고 그렇게 예상하고 있기도 합니다. 자, 거래의 기술, 대화의 기술, 트럼프 대통령의 책도 다 읽어봤다. 책에 다 써 있더군요. 라고도 이재명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고요. 국민에게 실망을 끼쳐드리지 않기 위해서 책임감을 갖고 협상에 임하겠다. 이시바 총리도 도와주기로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을 이제 책을 통해서 알게 됐다. 이해하게 됐다. 그런데 이게 막상 협상에 임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나올지는 지금 누구도 예측하기가 어렵잖아요. 네, 저런 말씀은 안 하는 게 좋았을 텐데 혹시라도 저걸 미국 정부에서 누가 봤다 그러면 우리가 굉장히 곤란해질 것 같아요. 아니 책을 보고 알 정도로 트럼프가 그렇게 단순한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좀 이상하고요. 이게 냉정하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뭐 지금 전 세계가 트럼프라는 국제 공인 깡패 때문에 지금 고생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아니고 이 방송 또 백악관에서 들으면 한미 정상회담에 악영향을 뭐 제가 좀 약간 성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이었거나 아니면 지난 대선 때 김문수 후보가 당선돼서 김문수 대통령이었다고 해도 지금 미국에 가서 트럼프한테 몇 대 얻어맞고 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 심정은 참 워낙 지금 트럼프가 뭐 유럽 뭐 일본 뭐 온 세계 정상들을 상대로 뭐 젤렌스키는 공개적으로 막 망신을 줬죠. 그래서 참 우리 대한민국 선진국 됐다고 그러지만 사실은 아직 미국 앞에서 약속이구나. 이거 다 알고 있고요. 어떻게 좀 덜 당하고 왔으면 좋겠다. 이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금 내일 새벽 정상회담 지켜보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신감도 좋지만 좀 진지하고 뭐 이런 태도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한영 기자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좀 과격한 표현까지 쓰셨는데 뭐 지금 미국에서 나오는 기사들을 보면 볼튼 전 국가안보보좌관 집 압수수색하고 또 현재 미국 경찰들이 뭐 체포 과정에서 조금만 몸을 좀 이렇게 비틀면서 저항했다고 해서 중범죄를 또 혐의를 적용하고 뭐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가 알던 미국 민주주의와 인권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신봉하고 그것을 수호하려고 실제로 노력하는 그런 미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이미지가 좀 많이 바뀌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기내 간담회에서 하는 것들은 몇 가지 지점에서 사실 좀 우려스러운 상황들을 좀 연출한 건데요. 정 선배 그중에 하나를 말씀했고 저는 대통령이 그 말이 좀 무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네, 그렇습니다. 대통령은 한마디를 뱉어놓으면 그걸 어떻게 주워 담을 수가 없잖아요. 언론 보도를 통해서 다 나가고 사실 미국 백악관에서도 한미 정상회담 앞두고는 한국 언론의 보도도 다 볼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모든 시시각각으로 분초 단위로 단위 정보가 들어갈 텐데 대통령이라든지 어떤 조직의 수장은 늘 한 발 뒤로 물러날 태세를 하고 있어야 되고 그 여지를 남겨놓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밑에 사람들이 좀 앞서 나가면 대통령이 그걸 무르기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거 다 됐어. 국민들은 안심시킬 거야. 괜찮아. 걱정 마. 다 잘 될 거야. 굉장히 말이 빠르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이 빠르다라고 하는 거는 조금 우려 섞인 말로 하면 좀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정상회담을 앞두고 나서 일본도 안 거치고 지금 국가안보실장이 미국으로 직접 건너갔고 일본 갈 외교부 장관 갔고요.
그다음에 정책실장이 이미 가 있고 그다음에 또 비서실장이 간다는 거는 저는 그 정치 꾹꾹 눌러 담아도 28년 정치를 취재를 했는데 처음 듣습니다. 대통령 순방 때. 안 그래도 그 얘기는 조금 있다가 제가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 비서실장이 가는 거는 제가 봐도 처음입니다. 네. 예. 그러니까 대통령이 가면은 대통령실을 총괄하고 국정 운영에 뭐 여러 가지를 점검해서 국내 상황을 보고하고 이런 자리여야 되는데 갔다 그렇죠. 이게 뭔가 이게 비상 상황이다. 뭔가 예. 꼬였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 시점인데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럼 뭐 이따가 얘기할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상황에서 뭐 거래 기술 다 봤다. 거래 기술 저도 봤습니다. 11가지 거래 기술이 나와요. 크게 봐라, 뭐 최악을 생각하라, 뭐 지렛대를 사용하라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거 보면 트럼프를 상대할 수 있나? 트럼프를 그 말하자면 이제 압도할 수 있나? 저는 굉장히 우려되는 상황이어서 이게 좀 입을 좀 무겁게 말을 좀 무겁게 가져갈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는 가훈시 비서실장이 뭐 미국의 지금 현재 트럼프 행정부에서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을 잘 알고 있다는 이야기까지는 제가 들은 기억이 없어서 다만 현재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가장 신뢰하고 이야기를 많이 듣는 트럼프 대통령을 조금 어려워하지 않는 스텝 중에 한 사람을 꼽는다고 한다면 수지 와일스 비서실장이라는 것 아닙니까? 그 대선 과정에서도 가장 큰 영향력을 미쳤고 그래서 비서실장 대 비서실장 라인이 뭔가 이번에 역할을 하기 위해서 가는 건지 어떤 건지 어떻게 보세요? 예, 그걸 이제 공항에서 기자가 질문을 했어요. 예. 근데 끝나고 얘기하는 게 좋겠다고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근데 저도 궁금해서 미국 사정을 좀 아는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친분도 중요하지만 그게 아니고 프로토콜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렇죠. 합니다. 예. 우리가 이를테면 국가안보실장이 가면 미국에 만나는 사람이 예. 있고요. 국가안보 보좌관을 보좌관이 만나겠죠. 만나는 예. 거죠. 그다음에 우리 정책실장이 오면 그쪽 정책 책임자가 만나고 통상 책임자가 오면 통상 책임자가 만납니다. 우리 비서실장이 갔다는 거는 아마 그쪽 비서실장 정무적 역할을 예. 하는 그 사람을 만나러 갔을 겁니다. 우리 비서실장이 가야 만나주는 사람이죠. 이건 이제 농구 용어로 올코트 프레싱이라고 하는 거고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 자세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예, 최선을 다했는데도 미국이 워낙 완강하게 나오고 우리에게 수용할 수 없는 무리한 요구를 한다고 한다면 뭐 일정 부분 이재명 대통령이 그 자리에서 그 요구는 저희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겠네요라고 뭐 이 정도까지는 한번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지금 그 뭐 올코트 프레싱도 좋고 지역 방어도 좋은데 어쨌든 대통령 비서실장이 아마도 그 미국 대통령이 해외를 순방할 때 대통령 비서실장을 동반하고 오는 경우는 아마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코트 프레싱도 좋고 다 좋은데 그런데 그것 때문에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굉장히 비상 상황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고 저는 이게 어쨌든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이게 이 통상의 정상화라고 하는 게 하나 있는 거고 그다음에 동맹의 현대화라고 하는 게 있는데 뭐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그저께 또 기자들하고 이렇게 간담회를 하면서 또 이 두 가지를 얘기하면서 역시 패키지들을 하고 있는 거고 지금도 패키지들이라고 하는 것이 디스카드 그러니까 죽은 카드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미련을 갖고 있는데 애당초 패키지들은 없었고 이 두 개를 묶어가지고 그래 통상을 우리가 좀 줄 테니까 너희는 동맹을 가져가 이런 식의 패키지들은 없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생각이 없다. 이것이 거래 기술에 나온 트럼프의 거래 방식이에요. 네. 하나하나마다 자기의 극상의 이익을 취하는 방식이거든요. 통상은 통상대로 지금 이 7월 31일 날 협상이 이제 완료가 되고 뭐 트럼프는 트럼프대로 X에 글을 올렸고 그다음에 한국은 한국대로 이제 내용을 밝혔는데 한국은 농수산물 뭐 소고기 뭐 자동차 수입 없다. 농산물 수입 안 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트럼프는 당장 농산물 다 개방하기로 했다는 식으로 X에 글을 올리지 않았습니까? 아무것도 구체적인 합의가 된 게 아닌 거예요. 그냥 큰 틀에서의 합의가 이루어진 거거든요. 이것이 어떻게 위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왜곡 축소가 됐는지 아니면은 이게 뭐 자의적으로 해석이 된 건지 아니면 사실은 그 합의가 된 게 많은데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에 변심을 한 건지 이게 잘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지금 비상 상황인 건데 여기서 자꾸만 이게 뭐 잘 될 것처럼 얘기가 되고 이렇게 하는 거는 굉장히 지금 위험한 그런 거래 기술에 어울리지 않는 그런 언행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이 비행기 안에서도 농축수산물 시장의 추가 개방은 없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또 미리 협상을 앞두고
선을 그은 부분도 있고요. 주한미군 문제에 대해서도 좀 일정 부분 선을 그은 부분이 있습니다. 자, 앞으로 8시간 정도 뒤에 진행될 한미 정상회담에서 어떠한 결과를 어떠한 성과를 국민 앞에 제시할 수 있을지 국민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나저나 내일 조간신문들은 한미 정상회담을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쓸 수가 어렵겠네요. 한겨레 신문 못 쓰겠네요. 신문에는 불가능하고요. 한 새벽 한 3시 정도는 나올 겁니다. 새벽 3시쯤. 네. 예. 신문 인쇄는 불가능하고요. 다만 광화문 일대에 뿌리는 혹시 거기는 그것도 안 됩니까? 어려울 거고요. PDF판이라고요. 예. 디지털로 서비스하는 지면 예. 그거 정도에 들어갈 거고요. 그래도 이제 지금 신문보다는 이제 디지털로 소비되는 뉴스가 훨씬 많기 때문에 그렇긴 하죠. 예. 그렇습니다. 문화일보가 아주 네, 잘 저희가 됐네요. 대박 났습니다. 유일한 석간 문화일보. 트럼프 형이 저희를 위해서 이렇게 알겠습니다. 예. 성환영 기자는 과격한 표현을 쓰셨고 허민 기자는 트럼프 형이라고.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무게를 잡아가는 중심을 잡아가는 주영진의 뉴스 직격입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국민의힘 지도부와 악수도 하지 않고 저는 악수는 사람과만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속 눈도 안 마주치고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한 질문도 나왔거든요. 국내 정치 현안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은 또 어떠한 생각과 인식을 밝혔는지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죠. 탄핵에 반대하는 대부분 내란에 동조하는 것 같은 정치 지도 그룹이 형성이 되면 그냥 용기를 그냥 가만히 있는 것 같네요. 참 어려운 문제죠. 일단 공식적인 법적인 야당의 대표가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선출되면 대화해야죠. 당연히 대화해야죠. 저는 정청래 여당 대표의 입장과 대통령의 입장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야당을 배제해서는 안 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힘들더라도 대화는 당연히 해야 되고. 자, 저기서 저는 정청래 여당 대표의 입장과는 다릅니다. 야당을 배제해서는 안 되고 힘들더라도 당연히 대화해야지요. 자, 이 부분이 정말로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저의 생각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청래 대표의 생각은 여당 대표는 여당 대표대로 야당과 경쟁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나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되는 그 순간부터 그 전까지는 여당의 도움을 받았지만 그 순간부터는 야당과도 대화해야 된다는 원론적인 이야기인지 어디에 더 무게를 두고 계세요? 성환영 기자? 글쎄요. 그 좀 두 가지 다 한 것 같아요. 이게 뭐 이재명 대통령이 아무리 높기는 하지만 대통령 마음대로 다 되는 것도 아니고요. 저게 이제 저 기내 발언이 알려진 뒤 정청래 대표가 또 역시 SNS에 글을 올렸더군요. 예. 뭐 나는 대표로서 굳은 일 싸울 일을 하는 거다. 따로 또 같이.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 말씀도 맞지만 우린 역할이 다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이 얘기는 정청래 대표가 안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결국은 미국 다녀와서 마침 이제 화요일에 국민의힘 대표가 선출이 됩니다. 그러면 내일 예, 뭐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대통령하고 여야 대표회담. 뭐 그런 걸 저는 통해서. 사실 그 부분에 이게 원래 야당 대표만 부르질 않잖아요. 여당 대표를 같이 부르잖아요. 그러면 예. 정청래 대표와 내일 선출될 국민의힘 대표가 같이 대통령실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잖아요. 반저든. 크죠. 근데 거기서도 정청래 대표가 진짜 눈길도 안 주고 악수를 안 하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예,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저 발언을 보면서 그래도 상당히 좀 숙고를 하고 원고를 쓰고 스피치를 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란에 동조한 것 같은 정치인 지도 그룹이 형성되면, 그러니까 내란에 동조한 이게 국민의힘의 지도부 그룹이 형성이 되면이 아니고 내란에 동조한 것 같은 정치인 지도 그룹 그래가지고 내란 동조라고 탁 몰아서 못 박지 않고 그럴 수도 있는 개연성을 놓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표현 방식을 놓고 상당히 그래도 고민을 좀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제가 한번 만났던 얘기를 여기서 한번 공유한 바가 있었는데 그때 저한테 했던 얘기 중에
그 어느 사회든 간에 반대자는 있는 거다. 그 반대자는 제거하려고 해도 늘 생겨날 수밖에 없는 거다. 그 반대자를 제거한다고 해서 일이 해결되는 게 아니다. 따라서 반대자를 품고 가야 된다. 저는 정치 보복 안 합니다. 이렇게 했던 얘기를 지금도 이제 제 머리에 맴도는데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의 그 실용적 사고방식 속에서 이것이 다소 정치적으로 포장된 언어를 할지라도 나는 일면의 그 협치에 대한 자기의 생각, 그 관을 드러낸 얘기라고 좀 보여지고요. 정청래는 여당의 대표이기 때문에 좀 입장이 달라야 하는데 나는 이렇게 그러나 국민을 보고 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간다라고 하는 표현은 일면 맞지만 새마을운동 노래 보면은 일하면서 싸우고 싸우면서 일하자 이렇게 되잖아요. 정청래는 그냥 싸움만 이렇게 잘하는 대표처럼 보여줄 수도 있잖아요. 저는 정청래도 이재명 대통령의 이 협치관을 어쨌든 닮아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의 이야기는 대단히 논리적으로 답변하려고 애를 썼다는 생각이 드는 게 대선 과정에서 저는 여당의 소속으로 여당의 도움을 받았다. 그때는 여당의 입장과 저는 함께 했는데 대통령이 당선된 그 순간부터는 저는 야당을 상대해야 하는 대통령이다. 네. 지금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여당 대표로서 야당과 경쟁해야 하는 입장이다. 나는 그 입장은 이해한다. 뭐 이렇게 논리적으로 답변을 했어요. 아니 저는 그 동의하기 어려워요. 예. 여당 대표는 집권 세력, 집권 여당의 대표입니다. 야당 대표하고 다른 직업이에요. 야당에서 여당이 되면 없던 책임감이 막 생겨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렇죠. 여당 대표가 야당 대표하고 싸우는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대통령은 국민 통합하고 여당 대표는 야당하고 싸운다? 그 구도 설정이 잘못된 거고요. 이거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당을 그 당시에 야당을 저 종북 좌파다. 또 반국가 세력이죠. 또 범죄자다. 뭐 반국가 세력이다 해서 아예 안 만났잖아요. 안 만나다가 결국 계엄하고 망한 거 아니에요? 이재명 대통령이 아까 기내간담회 할 때 참 어려운 문제라고 하셨는데 이게 왜 어려운 문제예요? 바로 눈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하다 망했는지 온 국민이 다 봤는데 이거는 뭐 별로 토론의 여지도 없고 어려운 문제도 아닙니다. 그냥 당연히 대통령으로서 야당하고 협치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이제 포인트는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과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생각이 정말로 다른 건지 이재명 대통령은 정청래 대표의 그런 선택과 행동에 대해서 조금 비판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건지 아니면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건지 이해하는 건지 뭐 이런 부분이 사실 궁금한 짧게 제가 10초 정청래 대표는 100% 당심에 의해서 당대표가 된 분이죠. 열혈 당원들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이게 좀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보고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은 역시 열혈 당원들에 의해서 대통령이 됐지만 그러나 국정 운영 전반을 하기 위해서는 민심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서 충돌 지점이 생길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쪽으로 수렴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한미 정상회담 끝이 다 마무리하고 돌아오게 되면 이건 워낙 중대한 회담이기 때문에 당연히 여야 대표들 만나서 회담 성과 또 앞으로의 과제들을 설명하고 국회에 협력을 요청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자리에서 정청래 대표가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와 어떠한 모습을 보이고 어떠한 대화를 나누느냐 이 부분 한번 관심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어제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을 겨냥해서 또 어떤 이야기했는지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내일 모레 있을 예정입니다. 참으로 걱정스럽습니다. 윤 어게인을 외치거나 주장한 그런 세력들이 국민의힘의 또 장치도부가 구성이 될 모양입니다. 국민의힘이 사실 국민의 짐이 되어버린 지가 오래된 일이지만 국민의힘이 국민의 적이 되지는 않을지 진짜 걱정됩니다. 저는 가끔 국민의힘 전당대회 TV 토론을 가끔 봅니다. 제가 정말 기가 막힌 내용들이 너무 많습니다. 참, 이 같은 시대에 같은 하늘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인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뭐 또 보태신 하나 좀 말씀 다른 있으세요? 예, 제가 22일 날 청주에 다녀왔거든요. 그 오스코라고 그 임시에 관한 행사장이 있습니다. 거기서 국민의힘 전당대회 했어요. 그날 대표 선출이 안 되고 이제 결선으로 넘어갔는데. 서원영 기자가 현장을 다녀오셨다. 예, 거기 갔더니 제일 먼저 눈에 띈 게 이재명 대통령하고 정청래 대표 화환이에요. 예, 저도 봤습니다. 축하한다고. 예. 그리고 그 자리에 우상호 정무수석하고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 와서 인사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청래 대표가 말은 저렇게 해도 뭐 실제로 앞으로 정치 정상화 하는데 현실적으로 협조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정청래 대표도 뭐 어쨌든 우리가 또 잘 아는 스타일이 있는데 때로는 예측이 어렵고 때로는 또 예측이 가능한 그런 게 있는데 오늘 갑자기 예. 확 돌더라도 너무 당황하지 마시라고 예.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어느 개그에 또 한대목이 떠오르네요. 당황하지 말고. 예. 정청래 대표가 어떠한 언행을 하더라도 당황하지 말자. 뭐 이런 이야기시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은근히 마음이 약한 사람이라는 얘기도 있어요. 예. 예. 눈물도 많습니다. 샤이하고. 눈물도 많습니다. 예. 눈물이 많다는 얘기는 정도 많고요. 예. 정청래 민주당 대표 내일 선출된 국민의힘 대표하고는 과연 어떠한 모습을 보일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3분 남았는데 이 이야기는 한번 꼭 우리가 기자니까 우리 셋 다 기자니까 한번 얘기를 하고 싶어요. 대통령실 대변인과 기자들의 질문과 대답 KTV를 통해서 있는 그대로 공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유튜브, 일부 언론에서는 또 일부 대목만 딱 잘라서 기자들이 강유정 대변인에게 뭐 혼나고 있다는 등 아니면은 뭐 정말 엉뚱한 질문을 하고 있다 뭐 이렇게 기자들을 공격하는 그런 콘텐츠들이 많이 생산되고 돌고 있어서 기자들이 좀 힘들어한다. 그래서 어제 이규현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이런 이야기를 기자들에게 했습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이렇게 자막을 추가하는 조치는 그동안에 뭐 왜곡이나 뭐 이제 좀 악용 사례가 많았다라는 대통령실의 문제의식에 따른 것인지 한 번 더 입장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고. 쌍방향 브리핑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보면은 일반들의 대중대 평가는 상당히 높죠. 그리고 기자들 사회의 평가도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 쌍방향 브리핑제를 계속 유지 발전하고 건전하게 성숙해 나가기 위해서는 민간의 그 참여 또 민간의 신중한 태도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한번 80일 소통 기자회견을 하면서 말씀드린 겁니다. 저 이야기가 그 부분이 생략되어 있는데 앞으로 그 대변인과 기자들의 질문과 대답을 그대로 생중계를 하면서 자막으로 고지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 부분들을 일부 편집해서 왜곡하면 이거는 뭐 법적 책임도 질 수 있다는 취지의 그런 자막을 앞으로 달도록 하겠고 민간 방송사에서도 그렇게 해달라는 취지로 이규현 홍보수석이 어제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어떻게 좀 도움이 될까요? 어떨까요? 네, 도움이 되죠. 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저 얘기 처음 한 것도 아니고요. 또 그전에도 얘기했어요. 이른바 쇼츠라고 하나요? 그걸 갖고 이제 그 기자들의 질문의 태도와 발언의 맥락을 좀 비틀어 갖고 기자를 공격한 그 좌표 찍기라고 하죠. 저는 그 쇼츠를 봤어요. 그리고 최근에 추가로 대통령실 출입이 허용된 일부 뭐 유튜버 내지는 일부 언론사의 기자가 그 사람의 얼굴을 동료 기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기자의 질문을 보면서 픽 웃는 장면을 또 편집을 해서 같은 화면에 넣어서 이 질문 수준이 너무 말이 안 된다는 식으로 비판하는. 그래서 저는 보면서 좀 불편했어요. 네, 그런 그거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만드시는 분들도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기자들을 혼내주는 거는 뭐 좋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좋아하는 이재명 대통령이나 민주당 정부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이거는 기자와 언론의 단순히 이제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네. 우리 이게 팬덤들도 자기 그 팬의 입장을 생각해서 좀 처신을 좀 조심해야 됩니다. 예, 허민 기자 10초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거 강성 팬덤에 의존하는 그 정권의 상황에서 이를 그 뭐랄까 눈치 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의도는 쌍방향 브리핑 의도는 좋은데 저는 표적 테러, 좌표 찍기의 대상이 될 수 있어서 좀 조심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오늘 수고 많으셨어요. 예, 주영진의 뉴스 직격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댓글 달아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